일단은 소금으로 장을 한번 이렇게 싹 비워주는 방법인데요. 물을 1리터를 준비하시고 소금을 10g을 넣으시는 거예요. 변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변비라는 게 너무 흔하니까 변을 못 본다라는 게 되게 중병처럼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병인 거죠. 장은 뇌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간질이랑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정신지체장애, ADHD,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장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양요법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장이거든요. 설사를 하고 치질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네, 선생님 여기 소금으로 쉽게 변비 해결하는 장 청소법이 있다는데요. 여기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소금으로 장을 한번 이렇게 싹 비워주는 방법인데요. 물을 1리터를 준비하시고 소금을 10g을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30분 안에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소금은 원래 비우는 효과가 있거든요. 장에 가가지고 장을 깨끗하게 비워내게 돼요. 그래서 1리터에다가 소금 10g 정도를 타서 30분 안에 드시게 되면 한 30분 정도 있다 보면은 이제 자극이 오면서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심각한 변비, 완전 만성 변비이신 분들 몇 분 빼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1단의 문제는 해결을 하셨다라고 후기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고요. 변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변비라는 게 너무 흔하니까 변을 못 본다라는 게 되게 중병처럼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병인 거죠. 먹고 싸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인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몸 안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변비가 엄청나게 심하신 분들은 대장 용종이나 대장의 물혹이나 이런 거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변비가 있다라는 거는 체수분이 없으면 변비가 있을 수 있죠. 몸에 물이 부족하면 장에 있는 수분도 다 끌어다가 중요한 데다가 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변도 어느 정도는 수분이 있어야지 이제 잘 나오는 건데 오죽하면 변에 있는 수분까지 끌어다 쓰겠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일단은 오고요. 장 점막도 이렇게 미끌미끌한 점막이거든요. 그리고 육모로 되어 있어갖고 장도 이렇게 수축 이완하면서 연동 운동을 하는데 이 장 점막이 손상되고 그 장 점막이 이제 없어지면서 장벽이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은 또 변비가 올 수밖에 없고요. 혹은 이제 과민성 대장이 되는 거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유산균 드시고 식이섬유 드시고 장 환경이 안 좋다라고 그냥 간단히 표현하지. 하지만 사실은 이게 만성 변비고 오래된 변비라면 장 내 환경뿐만 아니라 장 점막과 장 자체의 염증과 물혹이나 용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장 자체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회복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이 필요하고요. 장이 망가지게 되면 그건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관장하는 게 장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의 면역이 그만큼 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장은 뇌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간질이랑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정신지체장애, ADHD,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장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양요법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장이거든요. 설사를 하고 치질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먼저 반응이 오고 나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 뇌 활동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장이 안 좋다라는 거는 내 몸 전체의 면역 활동, 미생물의 면역 활동, 그리고 뇌 활동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장이 안 좋으면, 장벽이 안 좋으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장벽이 헐거워지면서 그 헐거워진 벽으로 독소가 나가서 이제 뇌 쪽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전신을 돌지만 거의 머리 쪽으로 가서 부비동염이나 이런 얼굴 쪽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장이 안 좋다, 변비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간단한 변비의 경우에는 소금물만 잘 드셔도, 평소에 소금물 잘 드시고 지금 답답한 거는 이렇게 장청소, 소금물 장청소로 해결을 하실 수 있고요. 만성 변비의 경우에는 요오드 결핍도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소금과 함께 요오드도 적극적으로 메가도스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수 미네랄들이 다 필요합니다. 필수 미네랄을 다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장은 이제 하복부에 있잖아요. 포장이 이 내장기 전체를 덮고 있고, 대장은 그 뒤쪽에 이렇게 하복부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순환이 막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골반 스트레칭, 네, 운동, 스트레칭, 마사지, 네, 이런 것들 잘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몸의 흐름이 좋아지게끔 하셔야지 이제 변비도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체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8년 전에 이제 몸이 안 좋았던 시기에, 이런 건강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시기에는 다른 부분도 너무너무 안 좋고 몸에 온갖 염증들이 많았었고, 그때 정말 여행을 가면 100% 변비, 네,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과민성 대장하고 변비가 왔다 갔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안 좋은 거 먹으면 무조건 노로바이러스 막 이런 거 무조건 당첨이고, 맨날 독가스 막 너무 심하게 20살 때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진짜 장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변비라던가 뭐 과민성 대장이나 방구 많이 끼는 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전반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추가드리는데 네. 요오드 메가도스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현설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단톡방에서, 몸마음 단톡방에서 강조하는 대사 3대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용융소금이고요. 두 번째가 요오드 효소라고 해서 저희는 요오드를 효소로 된 제품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종합 비타민이에요. 네, 소금은 신체 전반의 수분 대사와 물질 대사를 관장을 하고요. 요오드는 호르몬에 있어서 필수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에 요오드가 필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데, 갑상선 호르몬뿐만 아니라 전신의 호르몬에 다 요오드가 관여하고, 그뿐만 아니라 두피, 모근의 영양도 요오드가 많이 차지한다고 하고, 위의 소화에도 요오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성 질환에는 요오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갑상선의 요오드가 정말 중요한데,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체온 조절, 체중 조절, 그리고 전신 호르몬 조절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다 갑상선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는 권고하기로는 150 마이크로그램이 하루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먹었을 때, 제 체험인데요, 그렇게 6년을 먹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 호르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요오드 효소 제품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한 병을 3일 만에 다 먹었어요. 한 병이 1리터인데 이걸 3일 만에 다 먹었는데, 딱 처음에 딱 마시자마자 뭔가 이쪽에 제가 먹먹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사라지는 걸 느꼈고, 그래서 3일에 한 통을 먹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막 반응들이 막 나오더니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해결됨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오드는 150 마이크로그램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된다. 정말 내 몸 상태에 맞게 지금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개선될 때까지는 정말 그냥 많이 드셔야 된다. 소금하고 비슷해요. 소금도 옛날에는 뭐 하루에 4g, 5g 뭐 그 이상 먹으면 안 된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요오드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비타민도 이렇게 과하면은 몸에 쌓이는 비타민이 한두 가지밖에 없고, 대부분은 그냥 사용되고 남는 건 다 그냥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타민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진짜 많이 결핍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오드예요. 그래서 호르몬 쪽의 불편함이나 뭔가 내 항상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갑상선에 제일 필요한 게 요오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갑상선이 목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목이나 호흡기 관련된 것들과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영양으로, 약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 내가 영양으로 좀 해결해 보고 싶다.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질병을 치료하는 거는 아니에요. 질병을 치료하는 건 아닌데 내가 뭔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좀 영양으로 채우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요오드를 메가요법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또 너무 좋다고 하면 너무 많이 과잉으로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혹시 네. 요오드를 많이 드시면 과잉이 되면 좀 안 좋은 점 그런 것도 있을까요?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과잉될 만큼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잉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오드가 이제 미역 같은 갈조류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미역도 이제 우리 뭐 야채, 과일, 농산물들이 화학 비료를 키워주다 보니까 영양이 옛날만큼 없다라는 얘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미역도 옛날에는 끈적끈적한 게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끈적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요오드랑 영양 성분들인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을 우리가 아기 낳고 나면은 막 미역국을 먹잖아요. 정말 최고의 국물이 미역국이거든요. 특히 황태 미역국 이런 거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 매일 세 끼를 먹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도 다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오드를 별도로 드시는데 그 캡슐로 된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효소로 발효된 거를 먹으니까 요오드 자체를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효소로 발효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고 그 미생물과 함께 사용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된 효소 제품인데 그거를 하루에 50cc 정도 되는 것을 처음에는 하루 3번을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은 하루 한 잔 정도로 해서 한 달에 한 병 정도로 드시면은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